자, 찍을게. 네. 안녕하세요. 네, 성악결혼 아이디병원 박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디병원 아이디치과 원장님 이양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원장님은 본인 유튜브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치과 이양구 원장입니다. 저는 한 1년 전부터 강냉이 TV라는 그런 그 타이틀 아래 여러 가지 치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반 뭐 치아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또 그 외 일반 진료, 뭐 치아 관리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빠르게 좀 소식을 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그 소독제 하면서 구강 소독을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투명치과라든지 이렇게 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여러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영상을 찍어서 최대한 빨리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면 저보다 훨씬 선배신데요. 네, 저도 애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꾹은 꼭 잊지 마시고 보실 때마다 네. 일단 치아 교정은요, 지금 어떤 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뻐지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치아 교정은 물론 우리가 기능과 심미라는 두 가지 우리가 쫓아야 될 토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 90% 이상 환자분들이 심미적인 목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하는 것이 일단 치아가 고르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약간 돌출된 경우가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뭐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뭐 다 이쁜데 웃을 때 뭐 이가 고르지 않으면 그 단정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이제 네. 치아 교정을 많이 하고 대부분 한 90% 이상은 그런 어떤 심미적인 목적 때문에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턱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걱턱이라고 해서 턱이 많이 네. 나와서 뭐 교합이 맞지 않는다든지 뭐 비대칭이 있다든지 해서 치열 자체가 맞지 않아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네. 심미적인 목적보다는 잘 먹기 위해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네. 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적이면 이거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돌출 같은 경우가 이제 네. 많이 하는 경우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 돌출이면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정을 하고 약간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치아가 돌출돼 있는 경우는 교정을 권해드리고요. 치아랑 여기 그 위턱 아래턱 뼈까지 돌출된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엑스레이 찍어서 저희가 네.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치아가 돌출돼서 입이 나온 경우인지 네. 아니면 치아와 함께 치아가 놓이는 이쪽 위턱 아래턱 뼈 자체 나오는 경우인지는 저희가 감별할 수 있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환자분들은 수술보다는 교정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은데 네. 그 만약에 이제 조금 뼈가 돌출됐더라 하더라도 네. 교정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런 여지가 있나요? 그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네. 뭐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술하게 되면 자기가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네, 된다든지 네. 아니면 수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교정을 하지만 이제 최대한 안으로 넣어서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요즘엔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적인 그런 맞습니다. 그 네. 테크닉이라든지 네. 그런 그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교정만으로도 수술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수술한 거랑 거의 가깝게 네. 치아 교정 결과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술한 번 먹은 효과가 있죠. 네. 네, 네, 네. 일단 여기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겸손, 네. 교정은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이번 기회에 그냥 빨리 해버리고 싶다. 네. 수술을 해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교정 2년 동안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외국에 출장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이민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빨리 뭐 면접을 봐야 되는데 교정하면 언제쯤 좋아야죠? 그러면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조금씩 들어갈까 그러면 1년 정도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어떤 기준이 명확히 딱 있다기보다는 어떤 환자분의 상태랑 그렇죠. 또 환자분의 네. 상황이랑 네, 그걸 네. 적당히 저희가 이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분한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저희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네, 통해서 네.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환자분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그렇죠. 도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종합 예술이네요. 네, 네. 교정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치를 규정 장치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외국에서는 브레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조그만 장치를 치아 하나하나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꼈다 뺐던 장치로 하는 두가 나눌 수 있고요. 붙이는 경우도 치아 밖에 붙이는 경우, 치아 안쪽에 붙이는 경우, 밖에 붙이는 것도 우리가 금속성 나누는 경우, 아니면 치아 색깔 세라믹으로 만든 경우, 보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보통 많이 하는 그 교정 장치를 붙이는 경우에도 바깥쪽에 붙이는 것과 안쪽에 붙이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아무래도 안쪽에 붙이는 게 심리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떠신가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남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긴 한데 저희가 우리가 설측 장치로 부르거든요. 혀 설자 그리고 그 측면 측에서 설측 장치를 부르는데 붙일 때 저희 병원만의 어떤 약간 노하우가 있어서 장치를 최대한 치아에 밀착을 시켜서 붙이니까 겉으로 티 안 나고 예전에는 그 밀착시켜서 잘 붙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물감 때문에 발음도 조금 불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설치 교정해도 뭐 남들이 모르게 발음이라든지 어떤 이물감, 불편감을 최소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효과적인 면에서도 바깥쪽으로 붙이는 거랑 설치 교정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